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차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바뀌었죠? 2시간을 연속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수학실이 이제, 여기 수학실에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실이 쓸 때도 있고요. 안 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옷을, 날이 바뀌어가지고요.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내용이 바뀐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 받아들이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요 로직을 나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금 롤즈를 다듬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즈가 이야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 또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도 요즘에 초고난이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 바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은 롤즈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론을 조금 볼 거예요. 일반적인 비판론. 왜냐? 이 비판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오직이라던가 이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그러면 롤즈 조금 보고, 그리고 로직이랑 말저의 기반이 되는 롤즈 비판점을 한번 알아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다시 한번 좀 존 롤즈를 좀 볼게요. 강의 보니까 제가 적는 게 이게 얼굴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자세도 신경 써야 되나? 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롤즈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느냐? 롤즈한테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들도 이 롤즈가 이야기하는 개인에 속합니다. 이 개인은요, 스스로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요,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롤즈한테서는요, 개인의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사회의 기본 구조, 조금 우리가 영어가 더 익숙하다고 한다면 그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회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시스템. 왜냐? 이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개인의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너무나 방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결국 이제 롤즈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정의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회 정의가 이제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뤄서 개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롤즈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정의를 다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맥락을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회 복리, 복리라고 하지만 웰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하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정의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특정한 자연적과 사회적 우연성이 개인의 인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복리 증진하고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의 이 영향력을 낮추는 것이 사회 정의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 정의가 다루어야 되는 것이 곧 드러난 것이 이제 정의의 원칙이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이제 결국 요것처럼 구비되어서 잘 실현되어서 결국 개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롤즈는 그것을요 뭐라고 했냐면은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했어요. 질서 정연한 사회. 일종의 롤즈 이상 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이 개인은 다시 이것들을 잘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잘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개념이 뭐냐면은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은요, 거기 학습지에 보시면은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우리도 이제 요즘에 막 홍콩의 우산혁명이다 혹은 뭐 간디의 뭐 비폭력 운동이다라는 것과 같은 운동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아랫줄에 나와 있어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형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은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 일단 이거는요, 그냥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에 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그 반하라는 것을 뭐 파린더 러브라고 보시면 안 되죠. 법에 반대되는, 법에 반대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러한 시민 불복종이 행해지는 목적은요, 법이나 정책이에요. 변형을 가지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법이나 정책의 변형을 가지고 온다는 목적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이 법이랑 정책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보면은 법이랑 정책의 변형을 가지고 올 목적인데 이 법과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기준은 또 뭐냐? 이 기준. 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기준은?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은? 당연히 이 법과 정책이 여기서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을 잘 구현하지 못한 것.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시민불복종은요, 법이랑 정책이 이 이야기한 정의의 원칙들을 잘 구현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공적이고 양심적이며 비폭력적이긴 한데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법을 어기는 정치적인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해서 정말 색다른 주제가 아니라요, 이 시민불복종 또한 롤즈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제 여기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 정의의 원칙은 첫 번째, 사회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 근데 그 침해할 수 없는 권리들 중에 핵심은 다른 사람이 갖는 만큼 유사한 자유체계를 나도 갖는다고 하는 그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있다고 했었고요. 이게 지금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모든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이것을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사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책 직위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학습지에는 차등의 원칙이 나와 있고 왜 기회균등의 원칙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먼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책을 그렇게 적어놨지만은 나중에 이제 롤즈가 이거를 한 3번 정도 진짜 막 정갈하게 표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의 원칙 사이에 순위를 순위, 서열을 매기는데 기본적 자유 원칙이 1등, 기회균등의 원칙이 2등, 차등의 원칙이 3등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칸트 이야기했을 때 칸트의 보편화 가능한 그 준칙은요 모든 사람한테 보편화 가능한데 그것이 상충할 때 서로 대립할 때 해소할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롤즈는 이렇게 순위를 매기니까 이 원칙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떤 순위에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하기 때문에 롤즈가 이걸 추차적 해석이라고 해요. 추차적.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시민불복종은요 이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잘 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롤즈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기본적 자유의 원칙. 이거는 롤즈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본적 자유의 원칙을 어겼을 때에는 시민불복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는데 롤즈가 보기에는요 추천적 서열은 2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기회균등의 원칙도 어겼을 때 시민불복종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데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요 롤즈가 시민불복종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법이나 정책이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각각의 사회에서 있는 특수한 여건들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따질 건데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근데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판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변형을 가지고 목적으로 다시 그러면은 이것들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법을 어긴다라는 것이 이제 시민불복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보면요. 이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시민불복종의 원칙을요 현저하게 어겼을 때 이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학습지 그 TMI 보시면은 롤즈는요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은 일반적으로 그 부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육과정에 있는지 제가 확인해봐야 돼. 롤즈가 국가 정책에 따라야 할 국가 복종해야 될 의무에서 이제 그 자연적 의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덕감과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부정의하면 따라야 돼. 근데 그것이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위반하는 게 보인다면은 참다 못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야 돼 라는 것이 이제 롤즈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떡밥을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불복종이요 이 정의의 원칙들을 현저하게 어긴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불복종을 하는데 롤즈가 바라보기에 이 시민불복종은요 정당화될 조건이 따로 있다는 거죠. 모든 불복종이 다 시민불복종은 아니에요. 시민불복종은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은 모든 위법 행위가 다 시민불복종인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수학에서의 그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그 공인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일으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곧. 자, 첫 번째 기억.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요,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다 구현될 수 있지. 뭐가 되겠습니까? 행위 목적이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되겠죠. 공공의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또 거기 보시면은 최후의 법정은 전체로서의 유권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최후의 법정이 당시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체로서의 유권자는요, 유권자들이 다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인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시민 불복종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전체로서의 유권자, 일종의 다 같이 모인 시민사회들이 특정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야지, 혹은 일반 보편적인 합의가 있어야지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가 이거예요. 이거. 뭐 그냥 펜 그냥 마음대로 쓸게요. 공인된, 공공적으로 승인된 정의관에 의거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는 그것이 시민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 윤리에서 이제 앞으로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한 객관적인 성격을 지녀요. 객관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행동을 했을 때 다 옳다고 할 테고요. 그쵸? 너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 너 왜 그랬어? 그래서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주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인된 정의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위의 객관성을 좀 담보해준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행위의 객관성과 대비되어야 되는 것이 행위의 주관성과 담보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객관, 오브젝티브와 주관, 서브젝티브가 구분되는 건데, 흔히 이제 주관을 갖는 특징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주관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나 개인의 판단.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주관성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양심, 혹은 뭐 집단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인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판단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를 판별하는 조건으로 해서 양심을 이야기한 소로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로랑 롤즈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제 가끔씩 막 갑을 해가지고 뭐 갑은 소로 내고 을은 롤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민 불복종을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양심이 아니라 공인된 정의관이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사실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선생님, 저기 시민 불복종의 정의를 보면요,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의를 보면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양심적이긴 한데, 법에 관한다는 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양심이랑 그러면은 롤즈의 정의론에 나와 있는 양심이랑 좀 다른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폭넓은 양심보다는요, 이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양심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양심 아니에요. 모든 양심은 이거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받아들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된 정의관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롤즈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비폭력적이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게 무산혁명.
뭐 혹시 모를까봐 이거는 홍콩에서 있었던 거죠. 혹은 뭐 간디, 뭐 비폭력 이런 것들. 왜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 때문이다라고 수학적 기호 달아놨고요. 이것은 정치적 청원의 형태 및 법에 대한 추진성의 한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법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마음까지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폭력을 쓰면서까지 법을 반할 수 있을까? 나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자체가.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분노할 일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법 준수하는 데 마음가짐 때문에 법을 어기지만은 적어도 폭력까지는 쓰지 않을게. 선심 쓴다, 옛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폭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정말 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해서 다 해봤는데 나라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때 비로소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해서 우와 이거 들고 일어난다는 것이 이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돼요. 베버가 책임윤리를 말한 지가 벌써 200년이 거의 다 지난 200년이 이미 지났는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위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체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옥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또 했지만은 너무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감수해야죠. 그거 보니까 그 천안문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이 있었는데 그 시민한테 언론사가 이제 왜 가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제 의무이니까요. 의무이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 감수했겠죠. 물론 그 결과는 중국 쪽에 우위 쪽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정리하면은 시민복종은요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행위다. 근데 이것이 정당화되려면은 네 가지 특권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정당성. 공공의 목적 실현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폭력적. 그 다음에 디귿 최후의 수단. 리을 책임 감수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롤즈와 관련된 시민보복종의 문제를 좀 어려운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래 네모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요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때로는 이제 이거겠죠.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어겼을 때에는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있다.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거 지켰을 때에는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여부에 달려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나와있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롤즈의 이야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랫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의 침해는요 굴종이 아니라 반항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반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롤즈가 바라보기에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질서 정연한 사회 구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추가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적인 질서 정연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롤즈가 시민불복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거기 이제 TMI를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시민불복종은요, 질서 정연한 사회를요 보다 질서 정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이에요. 다시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아닌 국가에서는요 시민불복종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하냐면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 특정 정도의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 정도의 레벨이 있어서 그 레벨은 이 자유의 원칙들이 정말 초상위로 구현되어 있느냐 혹은 좀 덜 구현되었나 해서 나라들만의 수준에서 뭐 여기에 이런 잘 보이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삼각형에 있는 나라가 동그라미로 가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동그라미에 있는 국가, 정말 세 가지 원칙들을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실천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불복종?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서 정연한 사회는요 이것들을 구현하는 국가예요. 어느 정도라도. 그러면은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들은요 이것들을 구현하지 않는 국가죠. 그래서 이 질서 정연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설명은 이 정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는 롤즈 비판을 좀 적어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뭐 잠깐 좀 공간에 남으니까 써야 된다면은 이 질서 정연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여기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아. 일단 여기서부터 하나 좀 감이 와야지. 억압을 당해요. 내가 자체가 억압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하면서 특히 비폭력적으로 해봤자 다시 원상복귀 될 텐데 더 억압을 할 텐데. 그래서 롤즈는 이렇게 정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 이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에서는요 개인은 저항권 써야 한다고 봐요. 저항권. 아마 여러분들 그 사회경영을 시험 봤으니까 거기에서 로크 저항권 이야기 하잖아요. 개인이 그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보존해주지 못했을 때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저항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하나 알려주자면은 질서 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요. 거기 보면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요건 동그라미 디귿을 보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질서 정연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권 써야 돼. 왜냐하면은 이거 시민불복종 써봤자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롤즈는 이쯤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미리 생명 공부하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또한 피터 싱어 공부한 친구라면은 피터 싱어는 때로는 비폭력적인 것도 때로는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긴 해요. 뭐 이게 둘 사이에 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어가 싱어의 시민불복종이 올해부터 교육 과정에 조금 잘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하나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몇 분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롤즈 비판을 해야 될 텐데 28분이니까 한 12분 정도 더 찍으면 되겠네요. 잠깐 기지개 좀 펴시고 그러면은 롤즈의 시민불복종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요. 요즘에 주말에 또 이제 또 일이 있어요. 지금 바쁩니다. 바빠서 입술도 트고 있거든요. 입술도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해요. 원래 방학에 왔으면 좋겠다. 방학 때도 쓰겠지만 심호흡 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롤즈의 비판점에 대해서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롤즈의 정의론을 보면서 와, 롤즈 진짜 내가 보기에 멋있고
논리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이고 실현 가능했었으면은 이미 구현되었겠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롤즈의 과연 이러한 정의 원칙이 실현 가능한가? 한가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져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혹은 국제적으로 복지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이요, 이 정의 원칙에 있는 요소들을요 구현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력이 이거랑 이것들을 완전하게 구비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져요.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한 정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수학적인가?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전제 중에 하나는 그의 인간관이에요. 롤즈가 정의론을 주장하면서요, 그 설정한 세팅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자유롭고요, 평등해요. 근데 문제는 상호 무관심해요. 여기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지 않을까가 롤즈의 생각입니다. 근데 다시 이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롤즈는 정의의 원칙 합의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더불어서 사람들이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지는 게 진짜 맞을까? 그거 너무 너만의 생각 아니야? 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당장 우리만 인간만 들어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미러 뉴런을 갖고 태어나요. 이 미러 뉴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뭔가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해주는 일종의 공감을 해주는 이 뇌의 신경세포를 말하는데, 뭐야 이거 롤즈 너 말하는 이거 인간과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추상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미러 뉴런을 갖고 태어난다는 지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 혹시 롤즈 너 공감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롤즈가 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인간관이라는 전제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원칙과 이런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 이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 롤즈 이야기인데, 정의의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정답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 특히 분배와 관련된 상황에서 무조건 이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게 롤즈 너의 이야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뜨고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겠네? 왜 사람들 간에 차이를 두고 너가 막 함부로 막 하려고 해? 왜 도대체 다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왜 우리 문화가 갖는 특수적 맥락을 무시해? 라는 비판이 충분히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동아시아권만이겠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면 돼지를 잡았으면 롤즈의 원칙에 따르면 초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이 되게끔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해요. 왜냐?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 안 먹거든. 돼지 안 먹겠지? 소를 시상시하고? 아니, 힌두인가? 하여튼 소를 안 먹나? 하여튼 안 먹어요. 뭐 안 먹어.
먹기 싫은데도 이거 분배 원칙에 강요받아서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즈가 두 개를 좀 받아들여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것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특히 두 번째 원칙, 문화적 특수적 맥락을 무시하는 비판에 대해서 롤즈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오케이, 내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은 그러한 문화적인 요건에만 적용, 문화적인 요소, 다양한 사회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아. 이거는 다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봐. 근데 나머지 문화, 이런 뭐 관습, 이런 차이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것이 롤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영역을 인정해주겠다고 해서 롤즈가 쓴 책이 이제 정치적인 자유주의예요. 정치적 자유주의. 이게 1991년인가 이제 나와서 이게 롤즈의 그래도 롤즈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실현 가능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의 인간관이 너무 추상적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의 원칙이 언제 어디서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적인 공동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강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제기돼요. 근데 다만 롤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 수정합니다. 그걸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평등하고 상호보관심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롤즈가 약간 공동체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정의를 바꾸기는 하지만은 큰 틀에서 이건 그대로 가져갑니다. 왜냐? 롤즈가 바라보기에 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적어도 이러한 공정한 상황을 세팅을 해줘야지 이런 공정한 원칙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롤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롤즈가 정의의 원칙을 또 하나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 차등의 원칙 정당성 설명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개인의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요,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산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너도 그 이익 거둘 수 없을 거거든.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거야. 네가 비록 티라노의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지만은 그거는 너 혼자서는 절대로 꽂을 수 없는 행동이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미끼가 되거나 유인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티라노사우루스 잡을 수 있었잖아. 따라서 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심장을 칼을 넣었다고 해서 가장 많이 가져간다는 주장, 너의 몸만 가지려는 주장을 하지 마. 우리는 그래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라고, 공유자산이다라고, 자연적 우연성의 분배가 사회의 공유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우연성을 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일정 지분을. 마찬가지로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능이라던가 똑똑한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취향 같은 거를 저도 하나의 공유 자산으로서 우리 모두가 쉐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구글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폴더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좀 어느 정도 클릭해서 좀 일기 권한 정도는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진짜 그럴듯해. 심지어 공유자산이라는 말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런 의견이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진짜 그래도 유사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사람들이 이 공유자산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것이냐 여보죠.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건 이재용의 IQ가 나한테도 공유자산이다? 나랑 너무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롤즈는 아니요, 어차피 그건 우연성의 분배니까 공유자산도 받아들이자라고 할 텐데, 과연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말이 제기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이 공유자산이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롤즈가 차등의 원칙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차등의 원칙은요,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재분배 정책인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회가 아니 어차피 너가 번 100만 원은 사회 공유 자산이잖아. 그 중에서 내가 20% 가져갈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뭐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덜 감사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뺏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민감하다는 거죠. 뺏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럼 따라서 이 재분배 정책이 과연 롤즈가 이야기하는, 롤즈는 이건 정치적인 영역에 적용되어서도 항상 일종의 진리라고 봤으니까 재분배가 그럼 진리야? 아니야. 난 내가 보기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볼 거냐면은 이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첫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로버트 노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간관 비판하고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추상성을 비판을 하는 거는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롤즈의 입장을 근거로 이제 로직도 배우고요, 공동체주의자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여기서 봬요. 안녕. 시험 준비 잘하세요.